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fx 결정하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니까 식 두 개가 필요한데 1과 4에서 극소라고 했으니까 저기서 식 두 개가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나 보다 뭐 이런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저기서 이제 일단 막힌다 이거야 대부분이. 이 문제가 이게 20번이야? 그러면 22번도 아니고 21번도 아니야 이 문제는. 근데 제 문제는 정답률이 낮아 내가 알기로는. 근데 저기서 막혔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 저거는 지금 합성함수 미분법을 쓴 거야. 그럼 일단 수투 범위를 넘어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많은 경우에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로 이렇게 평가원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게 대부분의 동영상 풀이가 이제 저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얘는 교육과정 범위를 살짝 넘나드는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제 이상해지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당연히. 교육과정평가원이잖아. 누구보다도 교육과정에 대해서 훨씬 잘 아는 집단일 텐데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풀이가 전부 이렇게 가.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뭐 이렇게. 어지럽지 않아? 어지럽지? 안 어지러워? 약간 홀로그램 같지 않나? 뭔가? 이렇게? 근데 잘 봐. 저렇게 할 거면 말이야. 이게 케이스 분류를 만약에 많은 경우에 주장하는 경우면 지금 상태에선 제가 1보다 큰 것만 가정하고 있는 거거든. 저게 1인 경우, 저게 1보다 작은 경우도 고려해야 되잖아, 그냥. 케이스 분류라고 생각을 하면. 맞잖아? 그리고 그렇게 치면 f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만 하고 있지, 또. 그러면은 케이스 분류 다 안 한 거잖아, 또. 그럼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 구간 길이가 1보다 작은 경우, 1인 경우, 1보다 큰 경우 일단 세 가지지. 그럼 저 함수 fx가 뭐라고 해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 접하는 경우, 허근 갖는 경우. 그럼 그것만 해도 케이스가 9개인데 9개 다 볼 것 같아 진짜로? 안 보지 저걸.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9개를 다 볼 필요가 없지 막 이렇게. 그럼 답을 알고 푸는 거잖아. 시험장에서 너네가 저 9개 중에 몇 개만 보면 된다는 걸 어떻게 하냐고. 응?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이런 거야. 이게 아마 검토 과정에서 저런 게 진짜로 읽힌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의견이 있었겠지? 아마도? 저 문제 그러면 저거 합성함수 미분법 아는 애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이 없었을 리가 없었을 것 같거든. 있었겠지. 그렇지 않았겠어? 그냥 가상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지. 나는 저런 거 보면 항상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든. 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래봤자 얘들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유리할 거 딱히 없을 거야. 오히려 헤매는 애들 많을 거다 이거.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저렇게 가잖아. 헷갈려 나도. 저렇게 해서 잘 풀 자신이 없어 일단. 근데 만약에 얘를 그냥 합성함수 미분법 알아두길 잘했다가 아니고 그냥 교육과정 내에 있는 풀이만 가지고 얘를 해결하겠다고만 생각을 해도 얘는 이렇게 가게 돼 있어.
일단 그러니까 얘가 일단 필요 조건인 건 인지하고 있어야 돼. 왜? 극소라 그랬는데 저것만 가지고는 극소라고 말할 수 없잖아.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극소라고 했으니까 얘는 참이겠지?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한다고 쳐봐, 이제. 얘인 거잖아. 왜냐면 잘 생각해봐. 내가 G'1, 즉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의 가장 첫 번째는 미분계수의 정의지. 그 다음에 내가 함수를 미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미분법을 이용해서 x는 1 대입할 수 있지. 근데 쟤는 지금 미분법을 쓸 수 없는 상태의 함수인 거야, 수투에서. 그럼 나는 정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교과서만 공부한 사람은. 그럼 나는 이렇게 가야 되지.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봐. 그러면 수투 교육과정의 핵심은 저런 함수가 있을 때 저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두면 된다 이거야. 계산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잘 봐. G1 플러스 H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얘가 저 G1 플러스 H인 거지, 그냥. 그 다음에 빼기 G1이면 이렇게 될 거지. 왜냐면 내가 얘의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두게 되면 저 gx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라. 여기서 남산되지. 이렇게 보이지? 그러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라지 f의 도함수가 절대값 f잖아. 그럼 잘 봐. 이거 또 계산해야 돼? 아니잖아. 아니지. 4지. 4. 이런 거 먼저 검토해 볼 거 아니야? 오케이? 혹시 이건가? 이렇게. 그러면 맞을 것 같다. 저거 답이지. 근데 다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일단 계산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되겠지. fx 아무튼 k라고 두면 fx 빼기 k, 얘는 x 빼기 1, 최고점 계속 뭐였지? 2였지. 이렇게 됐다는 거지. 여기 결정하면 되지. 근데 저렇게 했을 때 그러면 저건 정당화가 된 거냐? 아니야. 왜 아니게? 1과 4에서 극소라는 조건을 만족하는지는 검토 안 된 거야,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하려면 극소가 실제로 맞는지 계산해서 검증해야 돼. 근데 시험장이라고 치면
일단 넘어갔다가 나중에 검증하면 되지. 시험장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답이 나와서 그냥 답 땡치고 넘어간다 이러면 위험한 거라니까. 아까 그 4차함수 그래프 3분의 8 나온 거랑 다를 게 없어. 얘 같은 경우는 저게 극소인지 정확하게 검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정당화까지 되고 완벽하게 답을 맞히는 거야. 얘는. 그럼 이제 생각해봐. 얘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 절대 아니에요. 그럴 리가. 물론 저게 유리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얘가 유리하려면 여기에서 어디서 이 두 개의 조건식을 저기서 썼으면 유리할 수 있어. 근데 그것도 뭐 조금 한 몇 초의 유리함이겠지. 조금 뭐 하는데 얼마 걸린다고 하죠. 근데 많은 경우에 놀라운 건 대부분 이게 동영상 풀이를 보면 알 수 있다니까. 이렇게 한 경우에 전부 얘로 가. 그게 실제로 내가 봤을 때 검토 과정에서 저런 것들의 얘기가 오갔다는 거야. 저렇게 된 경우는 유리하지 않을 거야. 대부분 풀이 저렇게 갈 수밖에 없어. 진짜 그게 맞을까요? 모르지 나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지. 근데 그들이라면 그런 정도의 토론은 오갔을 수 있다. 너네가 무시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니까 절대. 아니 너네는 그럴 리가 없지. 아닌가? 아니다. 행동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그 뭐지? 강사가 평가원 문제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진짜로. 진짜로 내가 신기해갖고 풀이를 웬만한 거 좀 찾아봤거든. 이거 전부 이거야. 대부분. 근데 저기에서 전부 케이스 전부를 조사하는 경우도 잘 없어. 일단 답이 일단 저 상태에서 나오니까 그랬을 거야. 근데 만약에 저 상태에서 안 나왔지? 그럼 케이스 더 봤을 거야. 그리고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케이스가 여러 개 더 추가됐을 거예요. 보나마나 뻔해 이건. 그러면 잘 봐. 수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적분 내용을 적용하는 게 유리할 문제가 과연 있을까? 절대 있을 수가 없어. 절대. 제가 장담할 수 있어. 절대. 근데 이게 아니 그 신기한 건 죄를 구할 때 아무도 얘를 안 한다는 거야. 미분법을 쓸 수 없는 어떤 시험 범위의 상황인데 저걸 아무도 안 해. 저거 미분법을 알아두면 돼 이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상해진다고 상황이. 이 문제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고 일단 뭘 묻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야 일단.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제가 유리한 것 같아? 얘가 유리한 것 같아?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강요한 것처럼 들리긴 하겠지만 너네도 나름의 생각이 있을 거냐? 그러니까 재밌긴 하네. 이건 2번 15번이 이런 거 아닌가? 2번 15번을 풀면 저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놀라운 사람들이네 진짜로. 막 이렇게 엮으려고 하면 스토리텔링을 만들려고 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긴 하겠다. 2번이 이런 거 아니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고 50고 여기 2네? 마침 저 답이 되는 상황이 2번 15번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정리하면 이런 거야. 일단 1인 경우를 조사한다. 얘가 필요 조건이라는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어. 이렇게. 그럼 얘가 나와. 이렇게. 그러면 얘네 둘의 관계는 같은 연산이다 이거야. 이번 9월로 치면 가족권에서 직선 y절편 두 개를 구할 때 두 번째 y절편 계산할 필요 없다 이거라고. 같은 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무의미한 반복 연산을 묻지 않는다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9월 22번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의 추측을 만들어 봐 이렇게.
뭐 추측할 건데? 완벽하게 대칭인 거 먼저 해볼 거냐? 잠깐. 근데 마침 저게 대칭축이 3으로 일정해. 저게 답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 다음에 저렇게 해서 함수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저게 극소인지 계산해보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뭔가 저 합성함수 미분을 이용했다거나 만약 그런 상황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으면 머리를 바꿔야 돼. 이건